제 며느리가 빵집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깨지고 케이크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나혜란이라고 하고 67 평범한 주부입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했을까요? 그 손에 쥐어진 낡은 지갑 한 개, 그게 모든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정말 잘 아시나요? 매일 보는 그 사람, 혹시 가면을 쓴 건 아닐까요? 제 며느리 윤재희, 미국 유학파, 명문대 출신, 완벽한 며느리. 알고 보니 장례식장을 돌며 유품을 훔치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후 빵집 계산대 앞에서 비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머님, 오늘 쇼핑 가요. 제가 선물 사드릴게요. 며느리 제이의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아침 9시였어요. 그래, 좋지. 우리 며느리가 불러주니 당연히 가야지. 기분이 좋았죠. 제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미국 명문대 출신, 영어 완벽, 예의 바름, 요리 실력까지 무엇보다 저를 친엄마처럼 대해줬어요. 백화점 앞에서 만난 제이, 명품 핸드백에 고급 향수, 화장도 완벽했죠. 어머님, 오늘 특별히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더 예쁘지. 팔짱을 끼고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제이는 100만 원짜리 스카프를 주저없이 사줬죠. 어머님한테 잘 어울려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너무 비싸. 괜찮아요. 어머님 기쁘신 게 최고예요. 우리 승우 정말 복 받았구나.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근처 작은 빵집에 들렀어요. 어머님, 여기 빵 맛있대요. 커피 한 잔 해요. 제이가 자리를 잡아주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약 계산대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20대 여자 알바생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거 우리 엄마 거잖아요.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며느리 제이가 계산대 앞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너덜너덜한 낡은 가죽 지갑, 갈색 가죽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망가진 상태. 뭔 소리예요?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바생은 지갑을 가리키며 울먹였어요. 저기 안쪽 보세요. 이니셜. 숙.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제이가 지갑을 뒤집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안쪽에 작은 금색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오현숙. 알바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지갑 아빠가 엄마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평생 쓰시던 거. 그래서요? 제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례식 날 빈소에서 유품함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 안에 이 지갑이랑 목걸이, 반지 다 있었는데 알바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게 왜 당신 손에 있어요? 빵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제이를 쳐다봤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 제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몰랐어요. 중고로 샀어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5천 원 주고 샀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거짓말쟁이를 못 알아볼까요? 그 눈빛, 그 떨림, 그 말투,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알바생이 소리쳤습니다. 이 지갑 엄마 장례식 빈소에 있었어요. 당신이 훔쳐간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제이가 뒤로 물러서다가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쾅! 손으로 테이블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커피잔, 접시, 케이크, 냅킨, 포크, 모든 게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짝짝 깨지는 소리, 와르르 엎질러지는 소리.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이는 명품 핸드백을 움켜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빵집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알바생은 바닥에 무너져 울고 손님들은 수군거리고 빵집 주인은 깨진 그릇을 치우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제이가 도둑이라고? 장례식장에서 유품을 훔쳤다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혼수 예물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사람, 밤마다 한 집에서 잤던 그 사람,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던 그 사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며느리가 도망친 빵집.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알바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저기요. 떨리는 목소리로 알바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아줌마는 저 여자랑 아는 사이예요? 제 며느리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바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라고요? 그럼 아줌마는 몰랐어요? 저 여자가 도둑이라는 거? 도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잠깐, 여기 서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알바생, 아니 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이는 저를 빵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저는 오서진이에요. 저 3년 전에 엄마를 잃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혼자 작은 식당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지갑이, 네, 엄마가 평생 쓰시던 지갑이에요. 아빠가 젊었을 때 엄마한테 선물한 거래요.
가죽도 낡고 지퍼도 고장났지만 엄마는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서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 날 빈소에 놓아뒀던 유품함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 안에 엄마 지갑이랑 반지, 목걸이 다 들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했죠. 근데 범인을 못 찾았어요. 빈소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CCTV도 없었거든요. 서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오늘 3년 만에 엄마 지갑을 봤어요. 저 여자 손에서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이가 장례식장에서 훔쳐간 거야? 아줌마, 혹시 며느리분이 3년 전쯤에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글쎄, 그때는 미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미국이요? 서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왔을까요? 엄마 장례식은 여기 춘천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했는데, 춘천시 그 단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이는 분명 3년 전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서진 씨, 혹시 당시 빈소에 수상한 사람 없었어요?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근데 생각해보니 젊은 여자 한 명이 계속 유품함 주변을 맴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기억이 잘. 아, 맞다.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머리가 긴 여자. 제이도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 씨, 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요. 서진이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 승우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제이는요? 응, 볼 일 있다고 먼저 갔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우야, 엄마 좀 쉬어야겠다. 방에 들어갈게. 네, 푹 쉬세요. 저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확인해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장대를 뒤졌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아무것도 특이한 게 없었죠. 침대 밑을 봤어요. 먼지만 수북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그때 옷장 구석에 명품 핸드백이 보였어요. 오늘 며느리가 들고 나갔던 그 가방. 도망칠 때 집에 두고 간 모양이었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핸드폰, 립스틱, 평범한 것들 뿐. 근데 안쪽 지퍼 주머니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작은 종이 뭉치, 전당포 영수증이었어요. 금목걸이 1점 50만 원, 다이아 반지 1점 120만 원, 진주 귀걸이 1점 30만 원, 영수증이 무려 15장이나 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쳤죠? 거기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천시 중앙병원 장례식장, 오현숙, 지갑 목걸이 반지, 원주시 성심병원 장례식장, 박만수, 시계 금반지, 강릉시 백병원 장례식장, 최순덕, 귀걸이 팔찌, 날짜, 장소, 이름, 훔친 물건 목록, 수십 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유품을 훔쳐왔다는 얘기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잠깐 혼수 예물, 결혼할 때 제이가 가져온 예물들,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진주 귀걸이, 어머님, 이거 제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건넸던 그 예물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덕에게 영원히 만수, 순덕, 만수,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이름들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런, 미친. 제가 1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던 이 목걸이가 누군가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편에게 받았던 유품이었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그걸 훔쳐서 저한테 혼수 예물이라고 준 겁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손이 떨려서 목걸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귀걸이도 꺼내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이니셜, 최순덕, 수첩에 적힌 또 다른 이름, 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예물이 전부 다른 사람의 유품이었습니다. 이 나쁜 년이 감히 분노와 배신감과 역겨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 제이의 목소리,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예물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죠. 제이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죠. 이 여자 절대 그냥 안 둔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녁 뭐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입맛이 없어서. 그럼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게요. 며느리의 그 친절한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진이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저, 아까 그 아줌마예요. 아, 네. 어떻게 되셨어요? 서진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증거요? 네. 며느리가
당신 어머니 유품만 훔친 게 아니에요. 수십 건, 아니 어쩌면 수백 건을 훔쳤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서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그럼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안 돼요. 왜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년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며느리 윤재희, 당신이 제 아들 인생을 망치려 했어요. 당신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훔쳐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결심했죠. 증거를 잡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 CCTV, 여러 제품이 나왔어요. 펜 모양, 시계 모양, 충전기 모양. 이걸로 며느리 방을 찍어야겠어. 오전 9시, 저는 집 근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 점원이 다가왔어요. 저기, 초소형 카메라 있나요? 집에 설치하려고요. 아, 홈 CCTV 말씀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은 저를 한쪽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충전기 모양이고, 이건 시계 모양이에요. 와이파이로 핸드폰에 연결되니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소리도 녹음돼요? 네, 당연하죠. 화질도 깨끗하고요. 저는 충전기 모양 3개를 샀어요. 거실용, 며느리 방용, 부엌용. 할머님, 혹시 증거 수집하시는 거예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그런 셈이에요. 그럼 이것도 드릴게요. 녹음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대화 내용이 다 녹음돼요. 고맙습니다. 점원의 친절함에 조금 위로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TV 옆 충전기, 며느리 방 책상 위 시계, 부엌 선반 위 액자, 모두 자연스럽게 배치했죠. 핸드폰 앱을 켰어요. 화면에 3개의 카메라 영상이 보였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됐어.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죠. 그래, 재미있었어? 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나 배불러.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며느리 방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며느리의 목소리.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야,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아냐, 확실해. 오늘 나보는 눈빛이 달랐어. 뭔가 알아챈 거야. 며느리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해. 정리.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리라니. 뭘 정리한다는 거야? 돈은 아직 좀 더 모아야 해. 시어머니 통장에 3천만 원 있거든. 그거 빼내고 튀려고. 제 통장? 3천만 원?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돈이었죠. 며느리는 그것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게. 당신은 도박 빚이나 정리해. 안 그러면 나 혼자 튈 거야. 도박 빚, 공범이 도박꾼이라는 얘기였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웃었죠.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 여자 진짜 악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진에게 전화했어요. 서진 씨, 나 나혜란이에요. 혹시 오늘 시간 돼요? 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증거 확보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어젯밤 녹음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공범과 통화하는 장면. 서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이 나쁜 년. 진짜 최악이네요. 서진 씨, 우리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요. 아직이요.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아직 부족해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범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공범을 끌어내야 해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공범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미끼요? 네. 아줌마 집 아파트 단지 게시판 있죠? 네. 있어요. 거기에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보여줬어요. 금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이니셜 최순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뒀습니다. 이게 무슨 공범을 자극하는 거예요. 훔친 물건이 발견됐다는 거 알리는 거죠. 서진의 계획이 이해됐어요. 그럼 공범이 당황해서 며느리한테 연락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통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저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 씨,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도 엄마 원수를 갚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금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뒷면에 최순덕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분실하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 곳곳에 붙였죠. 엘리베이터, 우편함, 관리사무소 앞, 눈에 잘 띄는 곳에 다 붙였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전단지를 보면
공범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카메라로 또렷하게 보였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단지를 확 뜯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 곧바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야, 큰일 났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파트에 전단지가 붙었어. 금목걸이 찾았다고. 최순덕 이니셜 있다고. 상대방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며느리가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아냐,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신고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신 혹시 전당포에서 입산 거 아니야? 또 상대방이 소리쳤나 봐요. 며느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일 만나자. 우리 계획 당기는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전화를 끄는 며느리.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제기랄. 저는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죠. 성공했어요. 며느리가 공범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만난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미행해야겠어요. 공범 얼굴 확인해야 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며느리, 당신이 친 덫에 당신 스스로 걸려들고 있어요. 이제 당신 공범까지 모두 잡을 겁니다. 며느리를 미행한 다음 날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공범의 얼굴, 이름, 주소 다 파악했죠. 35살, 이름은 한민혁, 도박으로 빚만 3천만 원, 며느리랑 3년째 내연 관계였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서진 씨, 우리 경찰 부르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뭔데요? 제 생일 파티요. 며느리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고 싶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여자 제대로 망신당해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이잖아. 아, 맞다. 엄마 몇 살이시더라? 68. 그냥 조촐하게 우리끼리 저녁 먹자. 네, 알겠어요. 제가 케이크 살게요. 며느리 제이도 옆에서 웃었죠. 어머님, 제가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그 미소를 보니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토요일 저녁 오후 6시 식탁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과일.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저는 차갑게 받았죠. 아들 승우는 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며느리가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지? 어머님, 다른 손님 오세요? 응, 특별한 손님이야. 저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저, 저 사람이 왜 여기? 아, 소개할게. 이분은 오서진 씨.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야. 아들 승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누구세요? 승우야, 잠깐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죠. 승우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어. 무슨 얘기예요? 내 와이프, 제이 말이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여자, 도둑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승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제이는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죽은 사람들 유품을 훔쳐온 도둑이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그럼 이건 뭐야? 서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전당포 영수증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당신 방에서 나온 영수증이야. 수십 건이 작물 거래네요. 승우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뭐야? 제이, 이게 정말 내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누가 조작한 거야?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틀었죠. 며느리가 공범과 통화하는 장면. 시어머니 통장에 3천만 원 있거든. 그거 빼내고 튀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이, 이게 진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오서진입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 유품을 이 여자가 훔쳐갔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장례식 날 빈소에서 지갑이랑 목걸이를 훔쳐갔죠. 그리고 전당포에 팔아넘겼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들을 이 여자가 돈으로 바꿨어요. 승우가 며느리를 봤어요. 제이,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걸렸네. 그래, 맞아. 다 내가 한 거야. 승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제이, 너 미쳤어? 미쳤다고? 난 그냥 살려고 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 도박 빚 갚으려면. 도박 빚? 내 남자 한민혁이
빚이 3천만 원이야. 그거 갚아야 했어. 며느리는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너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야. 시어머니 통장 3천만 원. 그거 빼내려고 1년 동안 참았어. 승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이 나쁜 년아. 나쁜 년? 아, 웃기네. 너희 같은 순진한 호구들 덕분에 난 먹고 살았어.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난 간다. 너희 고소하고 싶으면 해. 현관문으로 향하는 며느리.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윤재희 씨 맞습니까? 며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사기, 절도, 작물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어요. 으악, 놓으라고. 이거나. 며느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 당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그래, 맞아. 넌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두고 봐.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나가. 너 최소 5년은 들어갈 거야.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으악, 나라고. 며느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승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꿈이죠? 제발.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승우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승우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엄마,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제이를. 알아. 엄마도 알아. 승우가 울음을 터뜨렸죠. 30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서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승우 씨, 괜찮으세요? 저는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승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며느리를 태우고 떠나고 있었죠.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날 밤 생일 케이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촛불도 꺼지지 않은 채 녹아내리고 있었죠. 저는 촛불을 불어 껐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승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죠. 며느리가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승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옆방에서 잠을 깨고 귀를 기울였죠. 누구세요?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장부. 저는 벌떡 일어나 승우 방으로 갔어요. 승우야, 무슨 일이야?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엄마, 저, 저 사람이 제2공범이래요. 한민혁이요. 뭐,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회사 횡령 장부가 있다고 경찰한테 넘기겠대요. 횡령 장부, 며느리가 뭔가 또 꾸민 거였어요. 승우야, 전화 스피커폰으로 틀어봐. 핸드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봐요. 승우 씨, 당신 회사 격리부에 제이가 심어둔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5천만 원 횡령했다는 가짜 장부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든 뭐든 경찰은 조사할 거예요. 그럼 당신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죠. 한민혁의 목소리가 비웃듯 들렸어요. 원하지 않으면 돈 내요. 2천만 원. 그럼 장부 안 넘긴다. 저는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이봐요. 한민혁 씨. 누구세요? 시어머니요. 나혜란. 전화기 너머로 한민혁이 헛웃음을 쳤어요. 아,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경찰한테 넘기면 당신도 구속이에요. 녹음?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잃을 게 없네요. 장부 넘기세요. 대신 우리도 당신 도박빚 사채업자한테 다 알려줄 거예요. 한민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고 경고예요. 우리 건드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죠. 승우가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경찰한테 연락할게.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민혁의 협박 전화 녹음 파일과 함께요. 네, 잠복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한민혁? 곧 검거할게요. 경찰의 말에 조금 안심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의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승우 씨, 회사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네, 시위요? 승우는 황급히 회사로 달려갔죠. 저도 따라갔어요. 회사 앞에는 플래카드를 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내 딸 석방하라. 무고한 우리 딸을 감옥에 가뒀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 사돈 내외였어요. 사돈 아버지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죠. 여러분, 이 회사 직원 나승우가 우리 딸을 모함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승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들,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 사돈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사돈이야? 우리 딸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긴요. 도둑질한 딸을 경찰에 넘긴 거죠. 도둑질? 우리 딸이 도둑이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사돈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증거 없긴요. 경찰이 다 확인했어요. CCTV에, 녹취록에, 작물 영수증까지. 그게 다 조작이야. 당신들이 우리 딸 모함한 거라고. 사돈 아버지가
플래카드를 흔들었습니다. 당장 우리 딸 석방 안 시키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시위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세요. 대신 전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업무 방해죄로. 뭐, 여기 사유지예요. 허가 없이 시위하면 불법이에요. 사돈 아버지가 당황했죠. 아, 아니, 우린 그냥 경찰 오기 전에 알아서 가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가면서도 소리쳤죠. 두고 봐. 우리 딸 절대 이대로 안 둬. 승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승우 앞으로 우편물이 왔어요. 대출 독촉장이었죠. 원금 3,500만 원, 이자 1,200만 원, 총 4,700만 원 상환하시오. 승우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뭐? 저는 독촉장을 집어들었어요. 대출 기관, 대성 사채였죠. 승우야, 이거 사채야. 사채요? 제가 언제? 제이가 내 명의로 받은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를 받은 겁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4,700만 원이요? 일단 진정해. 엄마가 알아볼게. 다음 날 저는 대성 사채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2층.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안에는 문신한 남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나승우 어머니예요. 대출건으로 왔어요. 아, 나승우? 4,700 그 양반? 남자가 비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돈 갚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따질 게 있어요. 따지다니요? 이 대출 제 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명예 도용한 거예요. 남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명예 도용? 그거 경찰 가서 얘기하세요. 우린 돈만 받으면 돼요. 돈 못 줘요. 사기로 받은 대출이니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어요. 할머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며느리 윤재희. 현재 구속 상태예요. 절도죄, 사기죄, 작물취득죄. 서류를 남자 앞에 내밀었죠. 그리고 이 여자가 당신네 사채업자랑 짰다는 것도 알아요. 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희가 제 아들 명의로 대출받고 당신네한테 수수료 줬죠? 얼마 받았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명예 도용 방조. 경찰한테 신고하면 당신네도 구속이에요.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당신네가 제 아들 인생 망치려 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대출 무효 처리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고요.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할머니, 우리도 그냥 일한 거예요. 일? 사기 도운 게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당장 대출 무효 서류 작성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네 사무실 문 닫을 거예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무효 처리할게요. 각서도 써요. 다시는 우리 아들 안 건드린다고. 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어요. 저는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사무실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며느리, 공범, 사채업자, 사돈까지 모두 제대로 정리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승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했어. 대출, 무효됐어. 정말요? 승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그날 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혜란 씨, 한민혁 검거했습니다. 잠복 수사 중 도박장에서 붙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았어요. 며느리 윤재희, 최종 판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사돈 내외부터 처리됐죠. 회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승우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 업무 방해죄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씩 선고받았어요. 사돈 아버지는 법정에서 무릎까지 꿇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딸이 불쌍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돈 내외는 벌금을 내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했어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죠. 며느리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몰락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죠.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며느리 윤재희의 재판. 법정에 섰을 때 제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긴 머리는 짧게 잘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죠. 피고인 윤재희, 절도죄 13건, 사기죄 8건, 작물취득죄 27건. 검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 48건의 범죄를 3년간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옆에는 서진이 앉아 있었죠. 아줌마, 떨리네요. 나도 긴장돼. 판사가 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죠. 판사도 그걸 알았나 봐요.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훔쳐 돈을 벌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이용해 시댁 재산을 노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죠. 제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5년은 너무 길어요. 법정 경위가 제이를 붙잡았어요. 싫어. 나 억울해요. 다들 날 이용만 했어요. 제이의 비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그렇게 끌려나갔어요. 공범 한민혁도 같은 날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방조, 협박, 도박, 징역 3년. 두 사람 모두 감옥으로 들어갔죠. 법정을 나서며 서진이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진짜 끝났네요. 응, 끝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엄마 영전에 이 소식 전해드려야겠어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복수했어요. 저는 서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아니에요. 아줌마 덕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는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원주택으로 제2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승우도 회사를 그만뒀죠. 엄마, 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다른 일 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승우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전원주택 1층에 아담한 카페, 승우의 작은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승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제이 생각하면 아직도 아프긴 해요. 근데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우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지켜줘서 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아줌마, 승우 씨, 카페 오픈 축하해요. 어머, 서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아줌마가 주소 주셨잖아요. 꼭 놀러 오고 싶었어요. 서진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내려놨죠. 와, 예쁘다. 승우가 케이크를 보며 감탄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빵집에서 일하면서 배웠거든요. 대단한데요? 승우와 서진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슬며시 자리를 떴죠. 후후.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라지. 2층 거실로 올라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꽃들이 흔들렸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때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승우와 서진의 밝은 웃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우야,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나렴. 며칠 후, 서진이 또 카페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서진은 일주일에 3번씩 카페에 들렀죠. 아줌마, 제가 커피 좀 배워도 될까요? 그럼, 승우한테 배워봐. 네, 승우 씨, 알려주세요. 승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만들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승우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서진 씨, 어때요? 응, 뭐가, 그, 저랑 어울리나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엄마, 저 서진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승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고백해. 네, 용기 내볼게요. 그해 겨울, 첫눈 오는 날, 승우는 서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카페 정원에서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서진도 승우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승우 씨, 저도 승우 씨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죠. 저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승우야, 이번엔 진짜 행복해.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그래, 우리 서진, 이제 가족이야. 저는 서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승우도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내렸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 윤재희와의 악몽 같은 1년,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나쁜 추억이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눈.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었지만 이겨낸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기억.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여러분이 계신 그곳, 혼자시든 가족과 함께시든,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따뜻한 복과 평안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